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들 이렇게 인사 말씀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보통 거기까지 할 감독님하고 말씀을 하니까 혹시 배우님들 오셨으면 그리고 스태프분들 혹시 소개할 만한 스태프분들 일을 잘 하셨던 스태프들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신랑 같은 마음 연출한 허인이고요. 일단 저희 강민주 배우님이 저기 오른쪽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저희 최도혁 배우님 오셨을까요? 인신 역할에. 네, 최도혁 배우님. 그리고 저기 아이자기하고 귀엽게 앉아있는 저 촬영 주변팀 한 번만 일어나서 부끄러워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풀박스에 앉아있는 미술 감독님까지 한번. 네, 좋은 자리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짓말을 쓰고 연출한 황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저희 배우 두 분을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 앉아 계시는 두 배우분 서주시겠어요? 네, 서상원, 한주현 배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 거의 1인자로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왔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연출한 정재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냥 쭉 부르겠습니다. 저희 여배우 미향 역의 이재민 배우님, 그림자 미령 역의 이미래 배우님, 그다음에 촬영 감독 장준혁 감독님, 조감독 김민혁 감독님, 그다음에 미술 감독 김명혁 감독님, 그다음에 촬영팀 했던 이승현 씨, 그다음에 스크립터 이성원 씨. 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 계신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한두 개 좀 드려서 여기서 영화 대화를 좀 해보고 그다음 저희 시간이 되는 만큼 관객분들 질문도 받으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는 순서대로 저희 신랄 같은 마음 권인 감독님 저희가 작품 규정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거의 30분을 꽉 채우셨던 그래서 거의 끝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 영화를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작업을 하셨던 과정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영화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는 않으니까 이 영화를 거의 관객들이 다른 이해를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감독님 버전으로 영화를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무엇에 대한 영화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표면적으로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별을 하고 나서 떠나간 사람을 건강하게 보내는 애도하는 마음을 담은 영화고요. 원래는 한 4-50분 정도 됐어요. 근데 씬을 한 3개 잘라가지고 29분, 59초로 만들었고 이장센만 노리고 왔고요. 이장센에만 넣었고요. 그래서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영화에서 특별히 공들여서 작업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주인공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에 따라서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거에 되게 좀 집중을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많이 공들여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연들은 오히려 대사가 적고 조연인 이세준 배우님이 대사가 제일 길거든요. 그게 영화를 글을 쓸 때만 느꼈던 건데 나의 감정 표현, 나의 어떤 인물의 상태 또는 성격, 상황을 말로 다 전달하는 게 엄청 평면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아닌 무언가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집 미술이 엉망인 거는 그 인물의 정신 상태를 표현한다고 생각했고, 카메라가 줌으로 들어가는 거에는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줌인으로 이렇게 두서없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사가 없는 부분을 다른 부분들로 여러 가지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영화 제일 이제 뒤로 가면 되게 밝아지 있고 전분이 잘 되어 있는 상태로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어느 정도는 정리를 극복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데뷔를 확실하게 보여준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주인공이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됐지만 결국에 그 혼란스러움의 시작이 담배 대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실벌레가 마음으로 들어가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엔딩 크레딧이 다시 담배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거짓말 우리 황진아 감독님 영화에 대놓고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맨 뒤에 이렇게 그 여자 주인공이 점프하는 씬을 어떻게 찍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이폰에 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기능 설명 잘 발생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 촬영을 어떻게 이렇게 두 명의 배우를 섭외를 하고 그리고 아이폰을 찍으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시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들은 뭐 챗GPT한테 물어보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저한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네. 처음에 일단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외계인이라는 소재와 믿음과 거짓말 이 두 소재를 섞고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기획을 시작을 했고요. 말씀하셨던 배우의 캐스팅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두 배우 둘 다 지인입니다. 친한 지인이어서 출연료 없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그 개인적으로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제 날아가는 지선이의 장면이 있는데 그것 또한 아이폰으로 찍었고 아이폰에 이제 3D 캡처 기능이 있어요. 아이폰 프로에만 있는 일반은 없고 프로에만 있는 기능인데 이게 캡처를 하면은 그걸 3D로 이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캐릭터를 컴퓨터에서 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걸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늘에 지선이를 띄웠습니다. 물론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봐서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요즘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함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배우들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대화의 합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그 이야기를 짰었던 과정과 그리고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는 거에 장점은 저예산이라는 거 외에도 어떤 자유로움을 얻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아이폰 얘기 먼저 하자면 아이폰으로 찍어서 좋았던 점은 기동성인 것 같아요. 확실히 기동성이 좋고 그 별다른 스텝 필요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이제 좀 자유롭게 영화를 찍다 보면은 이제 스텝들이 많아지고 운영할 때 이제 그렇게 무거워지다 보면은 속도감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속도로 촬영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처음에는 사실 그 젊은 층의 이제 혼란스러움이라던가 그 상원이가 섣불리 이제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개인적인 그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했지만 저는 먼저 일단 믿음과 거짓말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 다른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어려움을 넣을 생각은 없었는데 단지 믿음과 거짓말이라는 소재로 두 친구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세대가 생각한 결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글도 이제 두 친구를 섭외한 상태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주변 나와 친구들의 이야기도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 미장센터 영화제가 애니메이션을 상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애니메이션을 상영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도 올해는 조금 그래도
인원이 좀 숫자만큼 들어온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라니 아이돌과 나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신상을 많이 받으셨고 작업하셨던 거 사실 이렇게 줄거리를 이렇게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관객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어떤 지점도 있을까라고 약간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감독님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일단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인터넷 많이 하고 좀 친구 없고 외롭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좀 소외된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젊고 좀 인터넷을 빠삭하고 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봤지만 뭔가 세상과 나는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고 그래가지고 뭔가 덕질한 대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없으면 못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지켜봐 오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화적으로 설정한 지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도 사실 뭐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고라니도 아이돌이라기에는 노래도 너무 이상하게 부르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그런 현대인들의 외로움이랄까 그런 요소들이 좀 제대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물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고라니라는 동물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로드킬 이렇게 좀 연결되는 지점들도 좀 연결이 사실 고라니라는 설정 자체도 이미 그 사슴이 아닌 고라니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지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고라니라는 동물은 한국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지만 한국에서는 맨날 보여가지고 차에 치이고 막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좀 미인같이 소비되는 그런 동물이 되어버렸는데 좀 그런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봐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영어를 쓰는 그런 무대를 통해서 그 K-팝을 좋아하는 그 주인공의 뭐 약간 외국인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을 좀 놓여지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비둘기랑 그 고라니라는 동물이 한국에서 고양이랑 강아지 빼고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동물들로 설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란 얼굴, 세모난 그러니까 사실 애니메이션이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일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세모난 얼굴, 네모난 얼굴, 동그란 얼굴 이런 식으로 어떤 차이와 다름에 대한 어떤 그런 예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주인공 3명에게 각각 다른 설정을 부여했고 그냥 어떤 인간 군상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기호로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는 그 정도로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거의 1인 작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어쩌면. 네,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직접 보통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다 알아서 하시고 직접 하시고 이번 작업도 직접 다 하셨던 거겠죠? 네, 거의 다 제가 했고 약간 배경 아트웍이라든가 애니메이션도 조금 도움을 받긴 했어요. 그리고 펜트 요거 작업이라든가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잘 아는 친구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해가지고 그 스페셜 땡스에 올라와 있는 그분들이 전부 저에게 도움 주셨던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 미래의 정재선님, 네,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구성과 세팅의 영화입니다. 사실 무성 영화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연극적인 세팅이 좀 이렇게 독특했던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미래는 사실 영화에 대한 저의 애정을 담아서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원래 항상 이제 그림자가 인간을 사랑하는 영화를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할지를 생각을 그냥 길게 해보고 있었는데 그 테라야마 슈지라는 일본의 영화 감독의 아마 1900년대에 나온 실험 단편 영화 중에 그림자 영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영화는 내러티브가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어떤 세트장에서 인간과 그림자가 약간 가깝게 행동을 하는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그런 것을 담은 영화인데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착안을 해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성영화 사실 쇼트의 구성이 완전히 이제 무성영화 같은 쇼트 구성은 사실 아니긴 한데요. 근데 그런 뉘앙스를 넣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버스터 키튼의 셜록 주니어
주니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영화에 바친 어떤 환사 같은 영화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뭔가 그림자는 사실 이제 비언어적인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사도 그렇고 그 중간에 약간 이렇게 뒤에 걸려있던 그 영화 포스터 같은 이미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떤 상징이라든지 어떤 그런 장치들을 좀 넣으려고 이렇게 의도를 좀 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걸려있는 포스터가 뭔지를 제가 레자만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사실 포스터에는 큰 의미를 담았던 건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냥 이제 그림자 미령이 이제 미향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표시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레자망은 이제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나요? 프랑스어로 연인들이라는 뜻인데 그런 영화도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사전을 해서 그냥 만든 포스터고요. 그리고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발화되는 대사들은 그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그 독백 중의 일부를 가져다 쓴 거예요. 사실 이제 여배우가 이제 대본을 보면서 연습을 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재밌게 읽는 희곡에서 좀 가져와서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뭔가 마지막 장면을 쓰면서는 뭔가 마지막 대사를 그렇게 바꿔봐도 영화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지막 장면에서는 대사를 조금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영화나 아니면 감독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딱 가운데 계시면. 네. 우선 이정생의 귀환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다시금 단편 영화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화 리평 잘 받고 미래하고 거짓말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미래의 영화 타이틀이 랑데뷰던데 한국 타이틀은 미래로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 영상에서 등장하는 꽃 한 송이가 혹시 의미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화 볼 때는 미향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미향이 미래 미역인 줄 알았는데 미령이 따로 있어서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캐스팅 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는 배우분들의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남주분께서 여기 와 계시다고 아까 봤는데 이다희 배우가 되게 인상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영상미가 되게 좋아서 카메라 궁금했는데 저희 프로그래머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아이폰 프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장비빨이죠. 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타이틀을 지을 수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타이틀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길었지만 이상입니다. 일단 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미래라는 단어는 이게 사실 단어를 들었을 때는 뭔가 근단의 사랑, 비밀스러운 사랑 같은 그런 뜻으로 제일 처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달콤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진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화의 내용과 느낌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영재는 이제 영화를 출품하는 과정에서 뭘로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랑데부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사실 프랑스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비밀스러운 만남 그런 뜻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미도 의미지만 그냥 어감 같은 게 영화의 무드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큰 고민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질문은 꽃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꽃은 사실 복잡한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기보다는 그냥 미령
캐스팅에 대한 것도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은 촬영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로 폭이 한 10m 정도고 세로 폭이 2m 정도 되는 커튼 원단을 떼어서 그걸 이제 세트장에다가 팽팽하게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팽팽하게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튼 뒤쪽에서 굉장히 센 조명기 한 3-4대 정도를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 사이에서 그림자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의 실루엣이 깔끔하게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1인 2역은 아니고 2인 2역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두 분을 캐스팅을 할 생각이었는데 사실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그 두 배우님들을 생각하면서 썼었어요. 왜냐면 실루엣이 일단 뭐 체형이라든지 대략적인 어떤 실루엣 같은 게 좀 유사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이 굉장히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향역의 이재민 배우와 이제 미령 역의 이미래 배우 이렇게 함께 하게 됐었는데 이미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영화과 동기예요. 그래서 원래 연기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춤을 추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뭔가 신체적으로 전달력이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케이 또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서상원 배우의 연기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목에 관해서 질문 주셨는데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인 이유는 이제 극중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거짓말도 있잖아요. 가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었던 경우. 그런 거짓된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장쌤 단편영화제 4년 만에 복귀 너무 축하드리고 네, 단편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미래 정재서 감독님이랑 신랄 같은 마음 허영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일단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낮의 미령의 실루엣과 밤의 미령의 실루엣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낮의 미령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선명한 느낌이 좀 많은데 밤에 이제 미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흐릿한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출의 의도를 담으신 건지가 궁금하고 신랑 같은 마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간에 심장을 이제 실벌레가 올가매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실벌레가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실벌레가 계속 몸을 감으니까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남자친구가 이제 떼어내잖아요, 손으로. 그 부분이 혹시 왜 그 실벌레를 남자친구가 떼어낸 것인지, 그 실벌레가 정확히 감독님께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그림자에 대한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서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굉장히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낮에 그림자가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냥 저 혼자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했던 그런 설정 같은 것은 이제 밤이 되면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도 사실 이제 스스로의 존재감이 이제 얕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슬픈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또 이제 밤이 되면 미향은 잠에 들고 미령만 혼자 깨서 미향을 지켜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짝사랑에서 오는 쓸쓸함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에도 밤에는 그림자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신락 같은 마음이라는 영화 자체가 일단 그 이미지적인 부분들은 제가 일상 속에서 떠올렸던 어떤 상상들을 가지고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샤워하다가 혀클리너로 혀를 닦아야 되는데 면도기로 닦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도 했었고, 네. 뭐 제가 뭐 우진처럼 엉덩이를 까고 자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했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 영화가 엄청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많이 비롯된 영화인데, 저는 영화를 찍기 전도 그렇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지금도 그렇고 또 엄청 긴장되고 불안한 순간에는 심장을 엄청 얇은 어떤 실 같은 게 긁고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그냥 이제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신락 같은 마음이라는 타이틀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진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실이다, 뭐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우진이 그 실을 떼어주는 거는 이제 자기가 떠나겠다, 이제 나는 가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마지막 배려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입장하실 때 그 투표용지 다 받으셨죠? 저희 그 관객상이 따로 있어서 영화 보시고 특히 마음에 드는 영화 있으셨으면 이렇게 담백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투표해 주시고, 나가실 때 저희 투표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잘 넣어주시면 다 반영해서 관객상 수상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감독님들 인사 말씀, 정리 말씀 해주시면서 저희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스태프과 배우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보러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해주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독님들한테 박수 보내드리면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